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주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수익을 잘 챙기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극대화시키시고요. 지난주에 수익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에 6% 올랐고요. 뉴욕의 다우가 6%, 나스닥이 9%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다시금 뛰어넘었죠. 2,447, 3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지난 9월 15일 이후 연고점이자 2018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반면 개인은 6,700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20개월 만에 1,110원대로 떨어진 것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부추겼고요. 코스닥은 전장보다 역시 1% 이상 오르는 85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9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해 더 상승폭을 키운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 원, 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29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화권 증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지난주에 2조 원 넘게 매수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국 증시 상승에 여러분들의 수익에 영향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까? 저희와 함께 풍성하게 1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나는 이 전문가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 마음에 드는 전문가 있으면 샵 0988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정보와 함께 노란통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의 현이 스칼렛 이화영 전문가, 실전 매매 선구자 박지소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증권 게시판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의 개인이 아니다. 네. 되게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승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좀 마감을 보셨을까요? 먼저 스칼렛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그래도 또 새롭게 또 신고가를 기준한 거에 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의도 클래스 첫 인사를 드렸을 때가 진짜 조정이 한참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이제 고민들들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 지점이 쉬어가는 조정이고 그리고 이 조정의 끝은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확실하게 연말로 갈수록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이제 쌍끌이 매수로 지금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오늘의 상승 동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이제 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에 의해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자리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잘 나왔죠. 10월 수출이 지금 11.4% 증가를 했거든요. 원래 예상치는 한 9%대를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중국 경제 본격적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울러서 미국 대선 확정과 함께 호조로 좀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이런 환율 부분들과 함께 이런 이제 부양책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달러 약세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외인들 이 자금들이 좀 유입이 좀 되는 흐름들이었는데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11월 들어서만 외인들이 2조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외인 자금이 투입될 것인가
여부가 이제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또 아무래도 고점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일차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를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이란 해소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호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따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다만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만기가 있거든요. 이번 주. 이번 오늘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현선물을 다 동반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만기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지금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 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수 자체가 단기 고점부를 향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지점에서 우리가 좀 분할해서 다음 우리 상승 자리를 기억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눌리는 조정의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좀 여유가 있으세요. 지난 첫 출연을 했을 때 진짜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이런 불확실성, 기한 자체가 있는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자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해소되고, 지난주에 랠리를 이번 주에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쉬어갈까, 아니면 신고가 다시 한번 뛰어넘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상승 동력 확인했으니 추격 자제라는 한마디 주셨고요. 박재서 전문가께서는요. 네. 뭐 시장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많은 또 기록들을 세웠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이, 거래소 시장이 50주 신고가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지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아마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보니까 뭐 지수 상단을 지금 뭐 2,700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상당히 위로 열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이제 다시. 근데 오늘 보자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결국 수급이죠. 예, 문제는 수급입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도 사실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이 지금 5거래일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한 그 3조 5천억, 그리고 보이면서 오늘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1,500억, 예, 지난 5거래일 동안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약간의 그 온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직 코스닥 지수는 아직 905포인트, 예,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그런 온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스닥도 오늘 850포인트 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이미 아침 시장 개장 전부터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 확정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아침 시작할 때부터 15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는 그 키포인트가 미국 선물 지수였거든요. 근데 선물 지수가 급등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상해 지수, 또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2% 전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세죠. 상세를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오늘 50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지금 신흥국 통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이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수가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은 좀 위로 열어놓고 분명히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이번 급락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저도 이제 25년 동안 투자를 해왔지만, 지나고 보면 제가 비관론자 편에 서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론자 편에 서지 않으신 개인 투자분들의 승리로 어떻게 보면 귀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얘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비관론자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지수의 방향을 위로 보는 낙관론자의 편에 서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예, 박재서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오늘 많은 기록을 세운 하루였죠. 외국인 순매수가 지난 주간 순매수로 2015년 6월 4년 만에 최고의 주간 순매수를 보였고, 환율이 20개월 만에 최저치, 또 코스피 연고점 경신, 코스닥이 800선 떨어졌던 게 아래로 내려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850선을 뛰어넘었고요. 자, 그래 한마디 들었으니 좀 더 매크로 클래스에서 이번 주에 더 수익 두둑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이번 주를 기다리실까요?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궁금한 사항들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 스칼렛 전문가께서 직접 선정한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든 시대에 화답했다. 증시 불태울 다음 이슈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쏘아올린 이 코스피 29개월 만에 최고, 여기서 더 오를까가 관건인데 다음 불태울 다음 이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제 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누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거의 이제 특집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는 이벤트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불복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잔존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부차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증시는 이미 다음 단계로 시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이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다음 이슈를 먼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종목 움직임이 나온 것이 하나의 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이슈를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시장의 방향성을 인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 이 두 개의 큰 덩어리가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간의 이제 바이든 확정으로 인해서 정책 수혜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종목들 오늘 한 번 더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추가 움직임 나왔고 2차전지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앞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는 이벤트가 종료됐으니까 소멸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뿐만이라도 향후 5년간 160조 규모의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런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은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지 않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말고 실질적인 우리 성장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종목당 옥석을 좀 가리시면서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은 이제 정말 필요한 구간, 옥석을 가리는 구간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대선이 완료되고 나니까 이제 이 다음에 연말까지의 큰 이슈는 뭐가 될 건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박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약세 수혜주. 사실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이제 이따가 제가 트렌드 클래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운주 움직임들이 강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달러 약세 수혜주로 가장 꼽히는 게 해운, 조선, 철강 이쪽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사실 또 그 업황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별도의 해운주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별도 이슈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강했던 업종을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해운, 화, 오늘 석유화학주 엄청 많이 움직였거든요. 철강, 그리고 거기다 이제 조선주까지 이렇게 이 달러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큰 이슈는 지금 어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증시는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10만 명이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까지 이 두 가지의 큰 이슈, 시장을 좌우할 큰 이슈로 본다면 추가 부양책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장에 가장 주력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연말까지 시장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수혜주들은 또 마침 그간의 시장에서 달러 약세 수혜주들이 보니까
그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수혜주들인데요. 백신 수혜주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혜주를 반드시 바이오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그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여행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포감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지금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됐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이제 여기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행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함께 원활하게 움직일 화장품주 같은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저는 연말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이 최대 쇼핑 할인 행사인 광궁제를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해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지만 이런 아울러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러한 연말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를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제요. 바이든 시대에 화답했다. 증시 불태울 다음 이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복 선언으로 불안감은 있지만 이미 시장은 다음 이슈에 시선을 돌리는 것 같다.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부양책,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예견할 부양책 이것에 이제 달러 약세 수혜주들 잠시 트렌드 클래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친환경주 오늘 아주 또 불기둥을 쏘아 올린 모습이었는데 재료가 소멸된 건가요? 이제 끝인가? 아니다라는 또 답까지 주셨어요. 자, 일목요연하게 이제 이번 주를 우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서 전문가님 지금 네. 뭐 증권업계에서는 2,700도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광군제, 뭐 산타랠리,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박지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지금 뭐 지수가 사실은 저희가 지점 고점이죠. 뭐 최고점이죠. 예, 저희 뭐 종합주가 지수 최고점이 2,605포인트인가요?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지수 뭐 한 150포인트 좀 넘게 남았네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조금 오르면 사실은 뭐 그것도 충분히 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저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번에 저희가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놓고 보자면 아까 앵커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오늘 환율이 어느새 벌써 1,115원,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6.5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대선의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국내 주가 지수와 원화 어떤 같이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원화 가치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내려온 게 지난해 2월 이후 거의 21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요한 게 지난달부터 원화 환율이 좀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약 30원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 들어서 벌써 15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약 45원이 아주 급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가장 그 큰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놓고 보면 결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는 그 공화당과 다르게 돈을 말 그대로 찍어서 시장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화를 많이 찍어서 시장에 풀게 되면 뭐 당연히 뭐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뭐 달러화가 풀리면 시장도 살아나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달러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재정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내용을 놓고 보자면 약 2조 5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고요. 또 인프라 관련 뭐 토목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까지 약 3조 9천억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연준은 이미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좀 먼저 움직여 달라. 정부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겠다. 그리고 사실 모든 공을 정부에게 넘긴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정부가 먼저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해서 내놓으면
우리 연준은 그걸 뒷받침해주겠다, 그걸 밀어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 선순환, 말 그대로 자금이 풀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달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어떤 투자가 밀려 들어가고 있는 국가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투자 전략가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최대 피해국에서 이제 수혜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국이 많은 투자 자금들이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의 통제 이 부분 말고도 트럼프가 휘두르던 정말 정말 그 검처럼 휘두르던 어떤 관세 이런 부분보다는 바이든 후보는 다를 것이다. 관세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또 세계 현재 주요 13개 나라에서 유일하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게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 속의 위안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아시아 통화가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사실은 그 달러와 대비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원화는 위안화 가치와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도 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환율 전망을 놓고 보자면 상원 공화당 또 하원은 민주당이라는 어떤 조합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달러라는 어떻게 약세 흐름이 좀 주춤해질 수도 있지만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결국 1,100원대를 깨고 내려가서 1,000원대 진입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정부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어떤 자금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구두 개입 이 정도의 어떤 약간 립싱크 같은 약한 그 개입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립서비스 같은 약한 그 개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특히 초기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는 내년도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두 분이 공동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규모 부양책 그 부분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약세 꼬집어주고 있네요. 시장도 놀란 원달러 환율 약세 한 달 사이에 50원이나 떨어졌는데 중국 경제 회복되고 있어서 위안화 강세죠. 같이 원화 강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네, 바이든 시대 화답했다. 코스피 2,400 돌파. 다음 이슈는 이에 대해서 매크로클래스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최고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고 정말 호재만 쏙쏙 빨아든 증시가 자, 이번 주에 이제 연말 주도주를 향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도움 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이름을 적고 샵 0988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정보나 노란톡 소통할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 말씀드린 대로 연말 주도주의 흐름들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류 대란에 비싸진 뱃길, 해운주.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정말 대화형으로 진짜 실감나게. 오늘 상한가 그럼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달러 약세에 오늘 해운, 네, 철강, 맞습니다. 조선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너무 반가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분간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이제 먼저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해운 쪽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이제 10년 만에 이 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오늘 아까 이제 기록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새로운 기록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해운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대한항공을 AS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연말 물류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운임 부분들이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컨테이너당 이러한 그 물류 가격이 급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분기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항공보다는 먼저 배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그 배편이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한다라고 해서 부품이 부족할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중소기업 부분들만 이제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조차도 이 배편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대규모 대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에 이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오늘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단 오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도 연말로 갈수록 이 같은 운임 부분들에 따른 매출 증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가장 그 강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게 이제 HMN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그 1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해가지고 살살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3분기에는 굉장히 매출 흑자를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지금 1조 6,88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50억 원을 지금 예상치로 기록을 할 거라고 보여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그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적자를 보여줬던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큰 폭의 실적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러 약세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용 감소와 함께 이런 매출 증가와 함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러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그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놓고 보면은요. 최근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주가가 거의 저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도 사실 우리 일부 종목들 오늘 이제 HMM은 좀 큰 폭으로 올랐고 페노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또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충분히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연말에 큰 폭의 두 가지의 이슈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해운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폭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백신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 또한 큰 폭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거는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 활성화, 실질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출 비중이 우리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아시아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백신 부분들이 진짜 연내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용화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개발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 전체적으로 상장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단 해운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도 덩달아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해운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다만 오늘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오늘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눌릴 때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의 말씀대로 많은 기록을 보유한 하루입니다. 해상운임이 역대 최고치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달러 환율 약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워낙에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바닥에 있었던 그런 가격 메리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해운주 의견 들었습니다. 박재수 전문가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뭐 해운주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과거에 정말 해운주도 빚을 발할 때가 있었죠 정말.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예, 뭐 얘는 정말 빚을 발했고, 근데 지금 뭐 당분간은 지금 저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좋아지는 힘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매기가 몰리게 되면 그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당분간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님 말씀대로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해상 운임 지표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늘 지난 2009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놓고 보자면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연체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또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수출 물량 폭증 이렇게 되면서 해상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볼 때 최근 들어 선사들이 선박 운용을 좀 줄이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비행기들이 운항 횟수를 줄이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용을 놓고 보자면 저희가 운임 지수와 또 선종에 따라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컨테이너선 저희가 크게 컨테이너선, 벌크선 또 뭐 탱커 이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최고치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HM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근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1분까지는 적자였는데 4분기에 영업이익이 3,500억대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 거의 2015년 이후로 5년 만에, 6년 만이죠. 6년 만에 적자 행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 부분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사실 내용을 놓고 보자면 저희가 맑음입니다. 맑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벌크선, 벌크선은 그냥 뭐 보통 그러니까 그 날씨로 보자면 지금 막 이제 구름에서 벗어나는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하죠. BDI 지수가 사실 6월부터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서 10월에는 이미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오션은 컨테이너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크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벌크선 위주다 보니까 벌크선 운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벌크선 운임은 최고치를 찍고 나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 펜오션 주가도 몇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해운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 주력입니다. 주력이고 그다음에 LNG선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약 벌크선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근데 벌크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해운주들 이런 어떤 그 주중에서 사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한해운이죠. 상징성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현재 컨테이너선의 어떤 온기가 벌크선 쪽에도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안 좋은 흐름은요. 탱커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아는 유조선, 가스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저희가 유가가 낮으니까 유조선을 빌려서 말 그대로 그 기름을 사재기 하려는 물량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이런 그 유조선, 가스선들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6월까지 보면 6월까지 대표적인 어떤 유조선 회사들을 보면 작년 실적을 올해 이미 상반기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초호황이었죠, 유조선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특수가 제거가 되면서 이런 탱커, 화물 운임이 5월 달에 8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게 3만 달러까지 거의 하락하면서 운임 가격이 최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그 유조선이나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놓고 보면 처음에는 탱커, 그러니까 유조선과 가스선에서 호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으로 넘어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넘어왔다가 현재는 컨테이너선만 남아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정으로 어떤 저희가 보면 무역 관계 중과 완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해운주들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시장에서 또 저희가 이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어떤 당분간 그리고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상운임을 기록한 처음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에 해운주 많은 이슈를 가지고 이제 풀어봤는데 근데 이게 해운주라는 게 경기 민감에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다 회복된 것이 아니고 경기 회복세도 지금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대감만으로 이런 걸 다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좋았던 게 더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거를 세상에서는 제일
후세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였던 이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화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경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받았던 업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부분들이 개선될 신호가 나오기만 해도 우리가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 같은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감으로 먼저 출발하는 게 증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게 더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게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운주가 그게 될 수 있다. 이게 잘만 간다면 자, 그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게 내년 2분기 가량으로 증권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상을 해봤을 때 주가 상승은 한 6개월간 상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박태수 전문가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저희가 항상 그 실적에 선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개월 정도 텀 두고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시원한 부분인데 해운주들은 정말 한때는 정말 시장에서 주도주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나서 한참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다가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여러 가지 뭐 50일 신고가 돌파한 종목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주가는 이런 흐름 타면서 더구나 중요한 게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기가 몰리면 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 지속이 되고요. 조정을 보여도 일시조정 보이고 또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이 주가 앞으로 이 해운주들 그래서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태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해운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게 시세가 쏠리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한번 흐름을 타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하네요.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한 오랜만에 자 해운주의 상승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수익률 대단하네요. 자,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너무나 안 좋을 때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그 시국을 이겨냈습니다. 그랬기에 같이 얻는 수익은 더 달콤하고요. 먼저 점검부터 해볼게요. 스칼렛 전문가께서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줬던 KEC라는 네.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주 위로 확 튀어올랐어요. 오늘만 네. 9%가 올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바이든 당선 확정에 대해서 수혜를 보던 쪽에 이제 해당하는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이 친환경 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와 함께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 수소차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 KC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테마로 좀 엮이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단기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보수빈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고점부를 좀 보여주다가 아쉽게도 좀 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보시면은 뭐 충분히 움직임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일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뭐 그 전일 거리 대비해서 3배 이상 거래를 틔우면서 고점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2,200원이 단기 매물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뭐 시원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만들어 놓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의 움직임 2,7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승부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700원인데 최고가 2,4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매수하자마자 튀어오른 종목. 이 종목이 KC가 바이든 관련주로도 합세가 되었군요.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분들 가장 최근의 종목이었기에 더 반갑습니다. 박진서 전문가님의 탑5는 뭐 넘사벽이에요. 종목들이 뭐 70%, 60% 이러니까. 네. 근데 오늘 얘기를 할 종목은 베스트 탑5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가 34%를 넘습니다. 대한과학인데요. 이 종목 좀 점검해 주실까요? 예, 뭐 대한과학은 제가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제가 주식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이게 경제학과나 이런 쪽보다 심리학과 분들이 더 주식을 투자 잘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부시대에 저희가 금을 캐는 그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제 청바지 회사나 철도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나 그 치료제 언젠가 개발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건 누군가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할 겁니다. 근데 어느 회사가 성공하든 간에 말 그대로 이 대한과학은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이것처럼 그냥 어떤 그 초저온 어떤 냉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번에 일단 시작은 독감 백신이 시작이 됐죠. 독감 백신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 이슈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주가 모멘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러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초저온 냉동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그런 스토리상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 뭐 CMO 기업처럼 그 제약의 CMO 기업처럼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역시 지금 뭐 그 후에 별다른 뉴스 없이 주가는 계속 그 위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보면 50일 신고가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살짝 그 위에서 살짝 거의 갔다가 50 신고가 아래에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윗꼬리는 사실은 그렇게 기분 나쁜 윗꼬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50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좀 새로운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과학 목표가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수익 점검해 봤는데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8로 샵 0988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 스칼렛 전문가 이름 보내시고요. 박진서 전문가라고 이름을 보내시면 그 노란톡으로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투자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나는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 QR코드 지금 보이시네요. 네, 이 QR코드로 화면 우측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에 띠 하고 스캔하시면 된대요. 저희 그거 같이 그 코로나19 인증하는 거 같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 계속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그 시간.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트렌드 클래스에서 오늘 많은 정보를 얻어갔는데 이제 수익도 얻어가야 되겠죠. 스칼렛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오늘 제가 새로운 주도주, 연말 주도주에 좀 초점을 맞출 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수혜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연말까지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시 1차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우리 금요일 날 말씀도 드렸던 거지만 이제 CMO 관련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바이든 관련 정책 수혜도 좀 아울러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CMO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CMO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매출이라던가 이런 실적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개발 시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 라인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파동을 주고 나서 상당히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평선 좀 수렴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파동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 거래가 이제 빠지지 않은 상태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이제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월봉상 추세를 놓고 보면 1차적으로 상승 파동을 좀 보여주고 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직전에 이제 이 앞전에 움직임 보여줬던 고점부의 오랜 저항 구간이죠. 오랜 저항 구간까지 절반 정도 하프 조정을 받아놓고 나서 재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파동으로 이 M파동 상승으로 사실 이 앞전까지의 단기 파동은 물론이고 이 앞에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 패턴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앞에 고점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3,500원, 3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대응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이 CMO와 관련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제약에 대해 얘기 많이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네. 이런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입니다. 바이넥스와 관련한 제약 바이오 업종 오늘 한 종목 셀렉했네요. 자, 박혜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 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뭐 아까 저기 전문가님께서 정해주신 주제 해운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 예. 예. 종목 제가 해운주를 말씀드린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KSS 해운입니다. KSS 해운이고요. 이 회사를 내용을 놓고 보시자면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50년 됐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보면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액화가스, 화물 운송 사업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스선, 해상화물 운송 매출이 전체의 한 87% 약 올 상반기입니다.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올해죠. 올해 6월까지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오히려 56% 정도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요. 작년 상반기보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내용을 못 듣고 보자면 LPG 또 암모니아 가스를 운송하는 어떤 대형 가스 운반선 부분에서 사실은 아시아에서 어떤 손꼽히는 말 그대로 선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특수화물 운송 분야에서 보면 이원 또는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과 탄탄한 회사와 장기 계약을 좀 또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오늘 사실 50주 신고가 갔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윗꼬리 달고 밀려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윗꼬리는 뭐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윗꼬리고요. 특히 또 이제 오늘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타 오늘 사실은 뭐 벌크선 또는 뭐 벌크선이나 또는 뭐 컨테이너선 할 거 없이 주가들이 다 급등했고요. 뭐 대한은행 상한가를 갔고 또 기타 주식들은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흐름들 보이면서 KSS 해운도 마찬가지로 오늘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시장은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급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당분간은 좋은 모멘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SS 해운 누가 봐도 해운주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200원. 해운주를 트레이드 클래스에서 스카렛 전문가님이 가져오셨는데 딱 받아서 박재수 전문가님께서 KSS 해운 딱 뽑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요 스카렛 전문가께서 연말을 대비해서 수익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시대를 이끄는 영웅이 출몰하는 것처럼 또 연말에 이제 이 같은 좀 변화가 이끌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우리 연말 수익을 이끌 이제 영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포트폴리오의 붉은 질주를 위해 영웅주의 발견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오늘 전문가 소개 스칼렛 전문가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칼렛 전문가의 사진, 이하영 전문가 사진 클릭하시면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월화수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끝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장중에 계속해서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향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과 함께 좋은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내일과 모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튜브 MTNW 검색, MTNW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샵 0988로 전문가명,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그리고 박지서 전문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 많이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저희와 같이 힘내서, 여의도 클래스와 같이 힘내서 수익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물러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